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연애담입니다. 62살 김정희. 이혼 10년 차.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 정희 씨. 오랜만에 듣는 내 이름. 그때 나타난 전 남편. 다시 같이 살자.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습니다. 62살에 찾아온 늦은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62살 김정희입니다. 이혼한 지 딱 10년이 됐어요.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희 씨는 이불을 개고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누르죠. 곧바로 아침 뉴스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하면 안 됩니다. 정희 씨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해요. 냉장고를 열고 어제 저녁에 남은 된장찌개를 꺼냅니다. 밥은 늘 넉넉히 해두죠. 혼자 먹어도 두세 끼는 나오게요. 그래야 매번 밥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정희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냄비에 물을 올려요. 수돗물 틀어지는 소리, 냄비 올려놓는 소리, 수저 꺼내는 소리. 일부러 소리를 내며 움직입니다. 그래야 이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거든요. 식탁에 혼자 앉습니다. TV에서는 누군가 웃고 떠들고 있어요. 정희 씨는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만 듣죠.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우니까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고 밥을 한 입 넣고 김치를 집어 먹습니다. 천천히 기계적으로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카톡 목록을 훑어보죠. 아들한테서 온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입니다. 추석 때 내려간다는 짧은 연락이었어요. 딸아이도 마찬가지죠.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 하나, 명절 인사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서운하지 않냐고요? 정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애들도 바쁘죠. 각자 가정 있고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엄마한테 매일 연락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정희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은 어쩔 수 없어요. 7시 30분이 되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갈아입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눈가주름, 입가주름, 손등에 검버섯. 62년을 산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요. 정희 씨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리죠.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이웃집 문을 지나쳐요. 302호에서는 아침밥 냄새가 납니다. 가족들이 모여 밥 먹는 소리도 들려요. 정희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익숙하니까요. 동네 반찬 가게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정희 씨는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고 약국을 지나고 놀이터를 지나죠. 놀이터에는 벌써 아이들이 나와 놀고 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죠. 정희 씨는 그 모습을 힐끗 보고 지나갑니다. 옛날에 우리 애들도 저렇게 놀았는데 문득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들이 그네를 타고 딸이 미끄럼틀을 타던 모습. 정희 씨는 저 벤치에 앉아 애들을 지켜보곤 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애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반찬 가게에 도착합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줘요. 60대 중반의 다정한 아주머니죠. 정희 씨를 딸처럼 챙겨줍니다. 앞치마를 건네주며
오늘 할 일을 설명해 주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할 일을 떠올립니다. 시금치 데치고 콩나물 무치고 멸치볶음 만들고 손에 익은 일입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정희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꺼냅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물을 끓이고 콩나물을 씻죠.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게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롭다는 생각, 허무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하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가죠. 정희 씨는 맞장구를 쳐주며 반찬을 포장해 드립니다. 손님들은 정희 씨를 보며 웃어요. 친절하다고,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죠. 정희 씨도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점심시간이 됩니다. 사장님이 김밥을 사다 줘요. 정희 씨는 작은 휴게실에 앉아 김밥을 먹습니다.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며 밥을 먹죠. 혼자 먹는 점심이지만 익숙합니다. 집에서도 혼자 먹고 여기서도 혼자 먹고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어요. 오후 시간이 지나갑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죠. 정희 씨는 묵묵히 일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에 집중하죠. 사장님은 그런 정희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요즘 많이 조용해졌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죠. 정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퇴근입니다. 정희 씨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기죠. 사장님이 반찬 하나를 싸서 건넵니다. 오늘은 멸치볶음이에요. 혼자 사니까 제대로 먹어야 한다며 챙겨주시죠. 정희 씨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반찬을 받아듭니다. 가게를 나서면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11월의 저녁은 빨리 찾아와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정희 씨는 옷깃을 여미고 집으로 향해요.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놀이터, 약국, 슈퍼. 똑같은 길이죠.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불을 켜죠.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와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TV를 켜고 냉장고를 열고 밥을 꺼내죠. 매일 똑같은 동작입니다. 저녁은 간단히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반찬 몇 가지. 사장님이 싸준 멸치볶음을 꺼내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죠. 안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정희 씨는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봐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고 있죠. 정희 씨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봅니다. 저렇게 사랑받아 본 게 언제였나 생각해 봅니다. 결혼 초반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다녀오라고 했고 퇴근하면 수고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남편은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밤새 안 들어오기도 했죠. 정희 씨는 참았어요. 애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죽이고 살았어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정희 씨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러다 10년 전 결국 헤어졌어요. 사업도 망하고 남편의 외도도 알게 되고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고 처음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고 밤은 너무 길었죠.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오는 게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제는 이 고요함이 익숙해졌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정희 씨는 잘 모르겠어요. 편한 건지 그냥 포기한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리에 눕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죠. 어둠 속에서 정희 씨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자고, 그 반복.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정희 씨는 그렇게 다짐합니다. 평화로운 거라고, 안정적인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기분은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게 늘 따라다닙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 씨는 중얼거립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와서 누굴 다시 만날 자신이 없는 거겠죠. 62살의 늙은 여자를 누가 봐주겠어요. 이미 다 늙어버린 몸,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조용히 고요히. 정희 씨의 62년째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특별한 것 하나 없이 평범하게, 외롭게. 하지만 이게 삶이라고, 이게 늙는다는 거라고 정희 씨는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TV 소리만 울려 퍼지는 빈 거실, 아무도 없는 식탁, 혼자 누운 침대. 이 모든 게 이제는 익숙합니다. 무섭도록 익숙해요. 정희 씨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작은 동네 카페 봄날과 박상우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어요.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익숙한 길을 걷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고 약국을 지나죠. 그런데 오늘은 왠지 집에 바로 가기가 싫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혼자잖아요. TV 켜놓고 혼자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 반복이 오늘따라 버거웠습니다. 정희 씨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봐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옆 골목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봄날이라는 예쁜 간판이 달려 있었죠. 몇 달 전부터 생긴 가게예요. 정희 씨는 매일 이 앞을 지나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커피는 집에서 믹스커피 타 먹으면 되니까요.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 아늑한 분위기. 문득 저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았어요. 정희 씨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들어갈까 말까?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밉니다. 딸랑하고 문 위에 종이 울려요. 카페 안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테이블이 4-5개 놓여 있고 한쪽 벽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죠. 따뜻한 조명 아래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카운터 뒤에서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이 참 온화해 보였죠. 정희 씨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뭘 주문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생소한 이름들 뿐이죠.
정희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메뉴판만 바라봅니다. 남자는 그런 정희 씨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남자가 말합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따뜻한 게 좋으실 거라고 덧붙이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냅니다. 남자는 커피를 만들기 시작해요. 원두 갈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에스프레소 내려지는 소리도 들려요. 정희 씨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예요. 카페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남자가 말을 건넵니다. 동네 사시죠? 매일 지나가시는 거 봤어요. 정희 씨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봐요. 남자는 웃으며 계속 말합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 자주 얘기하시거든요. 김정희 씨가 우리 가게에서 제일 부지런하시다고. 정희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정희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해요. 박상우라고 이 카페 운영하고 있다고. 완성된 커피를 정희 씨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얀 잔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향이 참 좋습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듭니다. 한 입 마셔보니 생각보다 맛있어요. 쓰기도 하지만 부드럽기도 하고. 상우 씨가 접시를 하나 꺼내 쿠키를 올려요. 정희 씨 앞으로 슬쩍 밀어놓죠.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정희 씨는 손사래를 치지만 상우 씨는 괜찮다며 웃어요. 단골 손님 되시는 거라고 이제. 정희 씨는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봐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참 예쁩니다. 이런 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가 싶어요. 맨날 바쁘게 지나다니기만 했지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상우 씨가 다가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 좀 바꿔드려도 될까요? 묻는 말에 정희 씨는 고개를 들어요. 상우 씨는 아까 결제하실 때 봤는데 기본 화면이시더라고. 이거 하나만 바꿔도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건넵니다. 상우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경화면을 바꿔줘요. 벚꽃이 만발한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봄에 찍은 거라고 정희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하죠. 정희 씨는 핸드폰을 돌려받아 화면을 봅니다. 정말 예쁘네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사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슴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뭔가를 해줬다는 게 오랜만이거든요. 상우 씨는 카운터로 돌아갑니다. 정희 씨는 배경화면을 한참 바라봐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벚꽃 사진을 보고 있으니 봄이 온 것 같아요. 아직 11월인데 말이죠. 커피를 천천히 마십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요. 정희 씨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홀짝홀짝 마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석양을 바라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상우 씨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희 씨 쪽을 힐끗 바라보죠. 정희 씨가 편안해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입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요. 또 오세요, 정희 씨.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 말에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섭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석양이 참 예쁘게 보이고 바람도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핸드폰을 꺼내 배경화면을 다시 봐요. 벚꽃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 씨는 봄날에 자주 들르게 됐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어느새 이틀에 한 번, 그러다 매일 들르게 됐죠.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 꼭 봄날에 들렀습니다. 상우 씨는 늘 정희 씨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덜 힘들어 보인다고,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그런 말들을 건네줬어요. 정희 씨는 그 말들이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어느 날은 정희 씨가 장을 보고 오다 언덕길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자꾸 쉬어가야 했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정희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언덕을 올랐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정희 씨,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상우 씨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죠. 상우 씨는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허리 다 나간다며, 집까지 들어다 드린다며. 정희 씨는 사양했지만 상우 씨는 이미 장바구니를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 사세요? 물으며 앞장서서 걷습니다. 정희 씨는 어쩔 수 없이 길을 안내했어요. 집까지 가는 동안 상우 씨는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무거운 거 드실 때는 연락 주시라고. 정희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걸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우 씨가 장바구니를 현관 앞에 내려놓아요. 정희 씨는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상우 씨는 손을 흔들며 돌아섭니다. 정희 씨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친절할까?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줄까? 정희 씨는 궁금했습니다. 혹시 불쌍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성격일까? 이유가 뭐든 정희 씨는 그게 좋았어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상우 씨 생각이 났거든요. 그가 건넨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희 씨라고 부르는 목소리, 따뜻하게 웃는 얼굴, 장바구니를 들어주던 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희 씨는 중얼거립니다. 요즘 날 이름 불러주는 사람, 이 사람 하나뿐이네. 아들도 딸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엄마라고만 부르죠. 사장님도 정희 씨라고 부르긴 하지만 상우 씨가 부를 때와는 느낌이 달라요. 상우 씨가 부르는 정희 씨는 특별합니다. 마치 소중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희 씨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62살에 찾아온 설렘. 정희 씨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봄날에 가서 상우 씨를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죠. 상우 씨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고 그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소중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저녁에 상우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일하는 동안에도 상우 씨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건넬까? 어떤 표정으로 맞아줄까? 정희 씨는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됐어요. 머리는 잘 빗었는지, 옷은 단정한지 확인하게 됐죠. 예전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62살의 늦은 설렘. 정희 씨는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혹시 이게 착각일까봐, 혹시 이게 곧 사라질까봐.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그렇게 정희 씨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 낯익은 뒷모습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반찬 가게에 손님이 많았거든요.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치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정희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만들고 손이 쉴 새가 없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목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이래야 돈을 버니까요. 정희 씨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퇴근할 때쯤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나이 들면 몸 관리 잘해야 한다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 가서 쉬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가게를 나서니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11월 중순이라 해가 일찍 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정희 씨는 옷깃을 여몄어요. 온몸이 시렸습니다. 피곤함이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죠. 봄날에 들를까? 정희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카페 쪽으로 향했어요. 상우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를 보면 피로가 조금은 풀릴 것 같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상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따뜻한 거 한 잔 드린다며.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상우 씨가 커피를 만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원두 갈리는 소리, 에스프레소 내려지는 소리.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상우 씨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카페라테였어요. 아메리카노 말고 라테를 드린다며 우유 들어가서 더 부드럽다며 웃었죠. 정희 씨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피곤한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상우 씨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상우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했어요.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희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 오늘 너무 늦었다고. 상우 씨는 조심히 가시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내일 또 보자며 환하게 웃었죠. 정희 씨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우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와 나누는 짧은 대화, 함께 있는 침묵까지도 소중했어요. 정희 씨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집 앞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계단이 보여요. 정희 씨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거운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요. 3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정희 씨는 숨을 고르며 현관문 쪽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굽은 허리, 희끗한 머리카락. 정희 씨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저기요. 정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순간 정희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최기석, 전 남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거의 다 새었죠.
허리도 많이 굽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쪼그라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정희야. 기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처럼 큰 목소리가 아니었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무슨 일로 온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기석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을 비비작거리며 시선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그냥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석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기석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도 낡았고 얼굴도 헬쑥했어요. 정희 씨는 부엌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기석 앞에 컵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죠. 기석은 컵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며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기석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희 씨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10년 만에요? 묻는 말에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사업도 완전히 접었다고, 혼자 작은 월세방에서 산다고, 건강도 안 좋다고, 병원 자주 다닌다고 말했죠. 정희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기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애들한테도 연락하는데 형식적으로만 받는다고, 명절에 한 번씩 보는 게 다라고. 기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컵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감각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워서. 기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찾아왔냐는 정희 씨의 물음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외로워서 온 거라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정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석이 계속 말했어요. 아침에 눈 떠도 아무도 없고, 밤에 자려고 해도 혼자고, 그게 너무 무섭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 씨도 혼자 산다며? 힘들지 않냐고 기석이 물었습니다. 힘들죠. 정희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익숙해졌다고. 10년이나 됐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들어 정희 씨를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미안하다고 정희야. 그때 내가 정말 못났었다고. 사업한다고, 술 먹는다고, 밖에만 돌아다니고, 너한테 신경도 안 썼다고. 정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다고.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죠.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은 바닥만 바라봤어요. 한참 후에 기석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희 씨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는데 기석이 돌아섰어요. 나중에 또 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하고 오라고 말했죠. 기석은 고맙다며 나갔습니다. 정희 씨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죠. 왜 하필 지금? 왜 이제 와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0년 전에 했어야 할 말들을 이제 와서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때 미안하다고 했어야죠. 그때 잘못했다고 했어야 했어요. 이제 와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고 애들 아버지잖아요.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니까요. 정희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작아진 모습,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외롭다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떠오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우였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인다던 그 말, 정희 씨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정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기석 생각을 하다가 상우 씨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상우 씨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지? 62살의 늦은 밤, 정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기석의 작아진 모습과 상우 씨의 따뜻한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 마음은 이렇게 복잡한 걸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우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어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기석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평소처럼 일하고 봄날에 들르고 집에 가는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기석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작아진 뒷모습, 떨리던 목소리, 외롭다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봄날에서 상우 씨를 만날 때도 마음이 온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줬지만 정희 씨는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기석이.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기석은 저번에 갑자기 찾아가서 미안했다고 오늘 시간 있으면 밥이나 한 끼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왠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애들 아버지인데,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네 한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기석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기석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정희 씨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기석은 메뉴판을 보며 뭐 먹을지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죠. 기석은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내가 그거 좋아했다며 옛날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정희 씨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말없이 밥을 먹었었나? 아니, 그때는 더 냉랭했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었어. 한참을 먹다가 기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요즘 병원 자주 다닌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무릎도 안 좋다고. 약은 잘 먹냐는 정희 씨의 물음에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챙기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자꾸 까먹게 된다고. 알람 맞춰놔도 소용없다고. 혼자 살면 다 귀찮아진다며 한숨을 쉬었죠.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기석이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정희 씨는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탁이라며 조금만 더 같이 있어달라며 간청하는 기석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둘은 근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기석은 커피를 주문하고 정희 씨는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죠. 차가 나오고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침에 눈 떠도 말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도 불 꺼진 방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너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기석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만 보이고 시간은 안 가고 숨소리만 들린다고. 그럴 때면 무서워진다고. 정희 씨도 알고 있었어요. 그 기분을. 혼자 사는 밤의 공포를. 텅 빈 집의 고요함. 아무도 없는 식탁. 정희 씨도 매일 그걸 느끼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기석이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땐 참 못났었어.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사업한다고 술 먹는다고 밖에만 돌아다녔다고. 너한테 신경도 안 썼다고. 집에 들어와서는 소리만 질렀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평생 듣고 싶다던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던가요? 하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희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기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제 진짜 혼자 살 자신 없어.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너라도 옆에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그래. 남은 날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찻잔을 든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기석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 같이 살자고. 10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라고. 정희 씨는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쪼그라든 어깨, 떨리는 손, 촉촉한 눈가.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어요. 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석은 정희 씨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오래. 결국 정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만 말했어요. 기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달라고, 꼭 생각해달라고 말하며 정희 씨를 배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석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시 같이 살자고. 남은 날이라도 같이 살자고. 집에 도착해서도 정희 씨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들어가면 또 혼자니까. 텅 빈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희 씨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정희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애들 아버지인데,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불안하긴 하지. 서로 의지하며 살면 덜 외로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기석이 아니라 박상우였어요. 상우 씨가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 씨, 허리 안 좋은 거 제가 다 알아요.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요.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더 챙겨 먹어야 돼요. 정희 씨를 정희 씨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 커피를 건네며 손이 살짝 닿았을 때의 떨림, 그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기석을 생각할 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상우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었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나이인가? 62살이나 먹은 사람이. 기석은 과거예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중 대부분은 힘든 시간이었죠. 사랑받지 못한 시간, 무시당한 시간, 외로웠던 시간.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면 상우 씨는 현재예요. 비록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이었죠. 정희 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정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기석의 간절한 눈빛, 상우 씨의 따뜻한 미소, 둘 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편안한 잠은 아니었습니다. 뒤척이고 꿈을 꾸고 깨고 그렇게 밤을 보냈죠. 아침이 왔을 때 정희 씨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어요. 얼굴도 푸석푸석해 보였죠. 정희 씨는 한숨을 쉬며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오늘도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쉴 수 없었어요. 정희 씨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기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 말이 하루 종일 정희 씨를 괴롭혔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 마주 앉은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근처까지 왔으니 밥이나 한 끼 하자고. 정희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대답을 미뤘으니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토요일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나왔어요. 약속 장소는 동네 국밥집이었습니다. 기석이 먼저 와 있었어요. 둘은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기석은 정희 씨의 눈치를 살폈어요. 저번 대답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기석이 물었어요. 생각해봤냐고. 정희 씨는 대답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커피나 한잔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정희 씨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봄날로 향했습니다. 매일 들르던 그곳으로. 기석은 정희 씨를 따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봄날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상우 씨가 있을 거예요. 기석과 함께 들어가면 어색하겠죠. 하지만 정희 씨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상우 씨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 씨를 보고 환하게 웃으려던 표정이 멈췄어요. 정희 씨 옆에 있는 기석을 봤거든요. 정희 씨, 어서 오세요.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시선은 계속 기석에게로 향했죠. 정희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석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상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뭐 드실까요? 물으며 정희 씨를 바라봤어요. 정희 씨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기석도 같은 걸로 주문했죠. 상우 씨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동안 자꾸 이쪽을 힐끗힐끗 봤어요. 정희 씨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기석은 카페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 자주 오나 봐요. 기석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요. 짧게 대답했죠. 기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정희 씨 앞에 먼저 놓고 기석 앞에도 놓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말하고는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정희 씨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기석은 커피를 마시며 가끔 정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시네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분이에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희 씨는 슬쩍 상우 씨 쪽을 봤습니다. 상우 씨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상우 씨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이 사람은 전 남편이라고, 그냥 밥 먹고 우연히 들른 거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우연일까요? 정희 씨도 잘 모르겠었어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기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정희 씨도 따라 일어섰어요. 계산은 제가 할게요. 카운터로 향했죠. 상우 씨가 계산을 해줬습니다. 손님 두 분이시네요. 말하며 영수증을 건넸어요. 정희 씨는 돈을 내며 상우 씨를 봤습니다. 상우 씨도 정희 씨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상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정희 씨는 그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오세요.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기석이 길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카페네요. 분위기도 좋고.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걸었죠.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기석이 멈춰섰어요. 정희 씨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석이 정희 씨를 바라봤어요. 저번에 한 말 생각해봤어요?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석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희 씨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정희 씨가 겨우 말했습니다. 기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정희 씨는 기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 느린 걸음, 외로워 보였어요. 정희 씨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상우 씨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흔들리던 눈빛, 힘없던 미소.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왜 봄날에 갔을까?
왜 기석을 데리고 갔을까? 정희 씨는 스스로를 탓했어요. 상우 씨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인 줄 알 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상우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내게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이런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걸. 정희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 벚꽃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우 씨가 바꿔줬던 그 사진. 정희 씨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기석의 간절한 얼굴, 상우 씨의 슬픈 미소, 둘 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편안한 노후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설레는 현재를 원하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봄날 앞 벤치, 조용한 고백. 그날 이후로 며칠 정희 씨는 일부러 봄날을 피했습니다. 상우 씨를 보기가 미안했거든요. 기석과 함께 갔던 그날 상우 씨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흔들리던 눈빛, 힘없던 미소. 그게 정희 씨를 괴롭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바로 갔어요. 봄날 앞을 지날 때는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쳤죠. 창문 너머로 상우 씨가 보일까봐 무서웠어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피하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그냥 평소처럼 가면 되는 거라고. 상우 씨도 아무렇지 않게 대해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봄날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상우 씨가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정희 씨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희 씨. 정희 씨는 안도하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우 씨가 커피를 만들어 가져왔어요. 평소처럼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정희 씨는 감사하다며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상우 씨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잘 지내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짧게 대답했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희 씨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저번에 온 사람이 누군지 말해야 할까? 상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많이 불편하셨죠? 정희 씨는 고개를 들어 상우 씨를 봤어요. 상우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여길 와가지고 상우 씨까지 어색하게 만들어버렸죠. 정희 씨가 말했어요. 상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님이 없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상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카페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1월 말의 저녁 공기는 차가웠어요. 정희 씨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상우 씨가 자기 목도리를 풀어 정희 씨 쪽으로 조금 당겨줬어요. 추우시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상우 씨의 배려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정희 씨가 혼자여서 자주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정희 씨는 상우 씨를 바라봤어요. 상우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정희 씨가 와서 좋은 것 같아요. 정희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우 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정희 씨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혼자가 외로워서 갔지만
이제는 상우 씨를 보고 싶어서 가게 됐어요. 저번에 오신 분은?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이혼한 지 10년 됐는데 최근에 다시 나타났어요. 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희 씨의 말을 듣고만 있었죠. 정희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외롭다고. 남은 날이라도 함께 살자고. 그래서요? 상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모르겠다고 생각 중이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상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뭐래도 정희 씨 인생은 정희 씨가 정하면 좋겠어요.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상우 씨를 바라봤어요. 상우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외로워서 선택하는 것도, 편해서 선택하는 것도 다 괜찮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우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상우 씨는 자기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에게 자기와 함께 하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정희 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죠. 그 옆에 제가, 상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희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슬퍼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우 씨의 말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상우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날이 추워요. 정희 씨도 따라 일어섰어요. 둘은 카페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는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당신이 좋다고, 나도 당신 옆에 있고 싶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 아직 내리지 못한 결정. 그 모든 게 정희 씨를 막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희 씨.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뒤에서 상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기다릴게요. 정희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기다린다는 말.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가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정희 씨는 벤치에서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상우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희 씨 인생은 정희 씨가 정하면 좋겠다는 말. 그 옆에 자기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정희 씨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고 들어섰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았어요. 상우 씨의 말이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 벚꽃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벚꽃처럼 피어나는 마음. 정희 씨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석은 과거예요. 함께했던 30년, 그중 대부분은 아팠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상우 씨는 현재였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기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 곁에서 남은 날들을 보내기로. 그날 밤 정희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희 씨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정희 씨는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석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결정했냐며 언제 만날지 물었죠.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제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기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상우 씨에게도. 선택의 날, 나는 처음으로 나를 골랐다 주말이 왔습니다. 정희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죠.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기석에게 자기 마음을 전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공원이었어요. 기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 씨가 다가가자 기석이 일어섰습니다. 왔구나. 반갑게 인사하며 옆자리를 권했어요. 정희 씨는 기석 옆에 앉았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말, 공원은 한산했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정희 씨는 손을 모으고 앉았어요. 기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결정했어? 다시 같이 살 거야? 기대에 찬 목소리였어요.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석 씨, 미안하지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난 달라졌어. 예전처럼 안 할게. 기석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씨는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어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석 씨도 외롭고 저도 외로워요.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무섭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요. 정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이랑 남은 날들을 보내고 싶어요. 기석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그 카페 사장이냐?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죠. 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사람이 날 뭘 해줬다고. 기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애들도 낳고 힘든 일도 같이 겪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 30년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30년 중에서 제가 행복했던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정희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석 씨는 저를 아내로만 봤어요.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한 사람으로 봐줘요. 제 이름을 불러줘요. 정희 씨라고.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힘들면 알아봐줘요. 제가 무거운 걸 들면 대신 들어줘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줘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작거렸어요. 정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기석 씨를 위해 살았어요. 제 꿈도 제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곁에서 나답게 살고 싶어요.
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정말 안 되겠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안 돼요. 기석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알겠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정희 씨는 기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쪼그라든 어깨, 느린 걸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기석이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30년의 결혼 생활, 10년의 이혼 생활. 그 모든 게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됐어요. 정희 씨는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거든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날 오후 정희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한테 연락 왔어. 엄마랑 다시 같이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절했다며? 정희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이 들었는데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아빠도 많이 달라졌던데. 둘이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아? 정희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걱정하고 있구나. 엄마가 혼자 늙어가는 게 불안한 거구나. 그 마음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혼자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랑 다시 사는 건 아니야. 아들은 왜냐고 물었어요. 정희 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빠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곁에서 남은 날들을 보내고 싶다고.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새로 만난 사람 있어?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있어. 좋은 사람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아주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사람답게 대해줘.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가 행복하면 돼.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해주는구나. 정희 씨의 선택을 존중해주는구나. 그게 고마웠어요. 저녁 무렵 정희 씨는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봄날로 향했어요. 이제 상우 씨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선택을. 봄날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상우 씨가 보였어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정희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상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 씨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희 씨. 평소처럼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상우 씨는 손을 씻으며 물었어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정희 씨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우 씨를 바라봤어요. 상우 씨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희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 씨,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오늘 결정했어요. 상우 씨는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제 인생을 제가 정하기로 했어요.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요.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 곁에 있기로요. 상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정희 씨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상우 씨 옆에 손님 말고 다른 자리 하나 있나요?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상우 씨는 잠시 멍하니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웃음이 번졌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있죠. 제가 제일 아껴둔 자리가 있어요. 상우 씨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름표도 붙여드릴까요? 정희 씨 자리라고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거든요. 상우 씨가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정희 씨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씨. 상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마워요. 저를 사람답게 봐주셔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상우 씨가 따뜻한 커피를 내왔어요. 정희 씨 앞에 놓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마주 앉아 커피 마실 수 있겠네요. 정희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상우 씨와 함께 있으니 커피 맛도 더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62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정희 씨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과 함께 살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봄날에서 다시 시작된 늦은 연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상우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가 기다려졌거든요. 반찬 가게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손님들도 눈치챘죠. 정희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저 웃으며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알았습니다. 정희 씨의 표정을, 걸음걸이를, 말투를,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정희 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정희 씨는 설렜어요. 봄날로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엔 무거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가벼웠어요. 슈퍼 앞을 지나고 약국을 지나고 봄날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상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정희 씨. 그 인사가 이제는 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정희 씨만을 위한 인사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희 씨와 상우 씨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12월 초의 저녁,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정희 씨는 고개를 들어 상우 씨를 봤어요. 상우 씨는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영화라도 볼까 해서요. 아니면 산책이라도.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상우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 어때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희 씨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또 이상하고, 결국 깔끔한 니트에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 낯설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거울 속 자신이 조금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영화관 앞이었어요. 정희 씨가 도착하니 상우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희 씨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와, 정희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정희 씨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우 씨도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회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둘은 영화를 봤습니다. 잔잔한 멜로 영화였어요. 어두운 극장 안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데 상우 씨의 손이 살짝 정희 씨의 손에 닿았습니다. 정희 씨는 가만히 있었어요. 상우 씨도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정희 씨는 손을 잡은 채로 걸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좋았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상우 씨가 물었어요. 영화 어땠어요? 정희 씨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옆에 상우 씨가 있어서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상우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정희 씨는 손을 저었어요. 나이 들어서 사진 찍으면 안 나와요. 하지만 상우 씨는 괜찮다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셀카를 찍었어요. 상우 씨와 정희 씨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상우 씨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정희 씨 배경화면으로 해도 돼요? 정희 씨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 씨는 능숙하게 정희 씨의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꿔줬어요. 벚꽃 사진이 사라지고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배경화면이 됐습니다. 정희 씨는 배경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사진 속의 자신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상우 씨가 정희 씨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는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쉬웠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상우 씨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선뜻 돌아서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상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다음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정희 씨는 생각해 보다가 말했습니다. 상우 씨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상우 씨의 귓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희 씨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을 닫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상우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정희 씨는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배경화면을 봤어요. 상우 씨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게 진짜 나일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영화를 본 것, 손을 잡은 것, 사진을 찍은 것.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한 번은 남편을 위해 살았고, 한 번은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이제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그 사람과 함께 살 거다. 며칠 후 정희 씨는 복날에 평소처럼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창가 자리에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다가가 팻말을 봤어요. 정희 씨 자리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상우 씨가 카운터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이름표 붙여드린다고 상우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나만의 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가 커피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첫눈이다. 정희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상우 씨도 창밖을 봤어요. 정말 예쁘네요. 둘은 말없이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상우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돌려 상우 씨를 봤어요. 상우 씨는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행복하세요? 상우 씨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상우 씨도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정희 씨.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카페 봄날의 창가 자리, 정희 씨만의 자리에서 상우 씨와 함께 62살에 찾아온 늦은 연애는 그렇게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예요.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진짜 벚꽃 보러 가요.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함께 가요. 한 번은 남편을 위해 살았고, 한 번은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이제 남은 날들은 나를 사람답게 불러주는 그 사람 옆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정희 씨는 상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이 영원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행복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봄날의 창문에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두 사람은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작은 카페 봄날에서 다시 시작된 김정희 씨의 늦은 연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